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 내용의 제목은 제가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개인 투자가분들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익입니다. LG화학의 물적 분할 발표 이후 온갖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보도록 할까요? 배터리 보고 LG화학 주식 샀는데 LG에너지 솔루션 주식 한 주도 못 가지게 생겼으니 LG화학 주식 파는 게 낫다. LG화학은 이제 BTS 없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다. 상장 지주사들 봐라.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듯이 LG화학도 그 꼴 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가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로 결정 안 된 건 아쉽지만 물적 분할 전이건 후이건 중요한 것은 연결 재무제표상의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후반부에서 SK그룹의 지주사 SK를 평가해서 진짜 지주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 향후 12개월간 이익에 관하여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관적인 시나리오별로 이익 추정과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제외한 석유화학 사업 부문의 과거 영업이익 추이부터 보면 전형적인 시클리컬 산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불황기, 그 다음 4년 호황기, 또 3년 불황기. 2019년에 바닥을 다지다가 올해 2,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19년 중 2, 4분기 영업이익과 당해년도 4, 4분기부터 다음해 3, 4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전자의 약 200%에서 500%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평균값은 350%였고요. 석유화학 산업의 사이클을 고려하여 평균값 350%를 비관적 시나리오에 적용하고 400%를 낙관적 시나리오에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 사업 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구성을 보면 자동차용이 50% 후반대, ESS용이 15%, 소형전지가 20% 후반대입니다. 마진 순으로는 소형전지, ESS, 자동차 순입니다. 성장은 당연히 자동차용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 추이를 보도록 할까요? 지난 2, 4분기에 유럽 전기자동차 시장의 높은 증가세로 1, 4분기에 비하여 25% 가까운 큰 폭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럽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ESS용 2차 전지 수주 조절로 2, 4분기 성장률의 지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의 10%를 낙관적 시나리오에 5%를 비관적 시나리오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부분의 최근 영업마진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 4분기가 1, 4분기에 비하여 8%포인트 가까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ESS용 2차 전지 수주 조절로 2, 4분기와 같은 개선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향후 1년 영업마진은 2, 4분기보다 낮은 4%를 낙관적 시나리오에 2%를 비관적 시나리오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나리오별로 영업이익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부문을 보면 올해 2, 4분기 영업이익은 3,855억 원이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011년부터 19년 기간 중 2, 4분기 영업이익 발표치와 당해년도 4, 4분기부터 다음해 3, 4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전자의 2배에서 5배 사이였으므로 낙관적 시나리오에는 4배를, 비관적 시나리오에는 3.5배를 곱하면 시나리오별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년 4, 4분기부터 내년 3, 4분기까지 향후 1년간 석유화학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낙관적인 경우 1조 5천억 원, 비관적인 경우는 1조 3천억 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부분 매출을 보면 올해 2, 4분기에 1, 4분기 대비 증가율은 25%였으나 보수적으로 보아서
분기별 증가율 10%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5%를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배터리 부분의 매출은 낙관적인 경우에 약 16조 원, 비관적인 경우에 약 13조 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부분의 영업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4분기에는 배터리 부분의 영업마진이 5.5%였지만 이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오히려 낙관적인 경우에도 이보다 낮은 4%, 비관적인 경우에는 2%까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부분의 시나리오별 영업이익은 시나리오별 매출과 영업마진을 곱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의 영업이익은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6,300억 원,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2,700억 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전체적으로는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영업이익이 약 2조 2천억 원,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1조 6천억 원이 나옵니다.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20년간 한국에서 대표적인 성장 기업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의 경우 과거 주가가 시총을 선행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이 15배에서 30배 사이에서 움직였으므로 LG화학 주가도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측 상단에 표시된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시총을 선행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이 20배 이하이고 동시에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그 비율이 30배 미만이면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LG화학 주가의 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9월 20일 현재 시총은 49조 원이고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의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원이므로 시총을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은 22.5배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의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이므로 시총을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은 30.3배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주가는 상기 매수 구간에 살짝 못 미칩니다. 그래서 현 수준에서 추가 하락하여 매수 구간에 진입하면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관하여 떠도는 말들, 제가 생각할 때 근거 없는 말들이지만 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코멘트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지주사들 봐라. 제대로 평가 못 바꿀 듯이 LG화학도 그 꼴 난다. 라는 얘기가 개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죠. 진짜 그런지 제가 지주사 SK와 주요 종속기업인 SK이노베이션 및 SK텔레콤의 선행 PER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중 SK는 선행 PER 7.5배 이하에서 주가가 상승했고 SK이노베이션은 선행 PER 9배 이하에서 SK텔레콤은 선행 PER 6배 이하에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지주사 SK의 적정 PER이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종속기업의 낮은 밸류에이션 때문이지 지주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익 기준으로는 지주사 SK가 종속기업에 비하여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LG화학은 이제 BTS 없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지난 동영상에서 언급했던 기업 에코프로의 현 시총 1조 원은 어떻게 정당화될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의 별도 재무제표상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8억 원입니다. 1조 원의 시총을 별도 재무제표상의 연환산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은 179배입니다. 반면에 연결 재무제표상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300억 원이며 1조 원의 시총을 연결 재무제표상의 연환산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은 17배입니다. 에코프로의 시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에코프로는 자회사 실적이 모회사 주가에 반영됨을 보여줍니다. 자회사를 배제한 별도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에코프로의 시총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물적 분할 이후
배터리 사업 실적이 LG화학 주가에 반영 안 될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에코프로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